안녕하세요. 류캉입니다. 혹시 버블의 향기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를 아시는지요? 저는 라쿠텐 고우라라는 일본 골프장 통합 예약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일본 골퍼들의 골프장 리뷰를 읽으며 버블의 향기를 처음 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 튤립 버블과 함께 버블하면 떠오르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그 버블입니다. 버블의 향기라는 구체적 표현을 모를 때도 이미 일본 골프장에서 버블의 향기를 살짝 맡아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있는 하우스텐보스 골프장에 갔을 때 버블의 향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버블 경기 덕분에 태어난 호화롭고 웅장한 네덜란드 왕궁을 옮겨온 것 같은 멋진 클럽하우스. 그러나 버블이 터지고 30년이 훌쩍 넘어가며 이제는 낡고 찌들었고 구석에라도 가면 곰팡이 냄새가 살짝 배어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진 클럽하우스.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삶이 품고 있는 서글픔을 마주한 사람처럼 마음이 짠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 골프 여행이 더해지며 버블의 향기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리조트형 골프장일수록 진하다는 것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후반 사이에 개장한 골프장들은 버블 시절답게 최소 5억에서 10억 내외의 회원권 가격이 기본이 돼야 했고, 더 높은 경쟁력을 위해 해외 유명 코스 디자이너들도 초청해서 코스를 설계했습니다. 클럽하우스도 큰 돈을 들여 럭셔리하게 짓는 것은 너무 당연했고요. 하지만 도심에서 멀수록 버블은 더 빨리 훨씬 더 강하게 터져서인지 버블의 향기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리조트형 골프장일수록 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에 터졌는데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400개에 가까운 신규 골프장이 오픈을 합니다. 1992년 일본 골프 사상 최초로 연간 이용객 수가 1억 명을 훌쩍 넘겼고 1997년까지 3번이나 연간 이용객 1억 명을 돌파합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진 후에도 대략 5년간 일본 골프는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린 셈입니다. 1997년에는 드디어 일본 골프장 수가 현재와 비슷한 2,400개가 됩니다. 일본 골프의 거품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1998년부터 골프장 이용객 수는 급감합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2000년대 들어 2022년까지 20년 넘게 연 이용객이 9천만 명대 이하로 떨어졌고 1995년 1370만 명이었던 골프 인구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점차 감소가 계속되었고 2020년에는 520만 명으로 줄었는데도 2400여 개의 골프장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골프장 개수가 1800개에 불과했던 1990년에도 9천만 명이 넘었었는데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 골프장은 최소한의 이용객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호황으로 지갑이 터져나가는 한국과는 달리 팍팍하게 운영하며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일본 골프장. 현재 일본 골프장들의 서바이벌 노하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골프장은 일부만 운영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1부와 2부를 운영해도 어차피 하루에 공을 치러 올 수 있는 골퍼의 숫자는 유한하니 중간중간 티타임이 비는 2부 체제보다는 꽉 찬 1부 운영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계절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아주 이른 티타임도 드물고 늦은 오전 티타임도 드뭅니다. 역시 골프장마다 편차가 있지만 해가 긴 여름에도 오후 2시 30분 전에 전반 9홀을 마치지 못하면 후반 2홀로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늦어도 오후 5시에는 골프장 영업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골프장은 어떻게 일부 티타임을 꽉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 어디건 소비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제일 좋은 열쇠는 가성비입니다. 일본 골프장은 그린피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골프장은 자신들의 수준 혹은 경쟁력에 어울리는 그린피를 책정합니다. 양심적이라기보다는 안 그러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절대적인 금액도 타깃 골퍼들의 호주머니에 맞게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한국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참새 역할을 하는 카트피도 일본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린피에 포함되어 있지만 영수증에 찍힌 카트비는 0엔입니다. 즉 골프장의 무료 서비스입니다. 캐디는 당연히 선택제이고 캐디가 아예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2인도 플레이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3인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약간의 추가 요금이 있지만 플레이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꼭 4명을 고집하다 빈 티타임이 생기기보다는 확실하게 티타임을 꽉 채우는 편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일부만 운영하지만 일부를 꽉꽉 채우는 골프장에서는 점심 포함 라운드 옵션을 추천합니다. 전반 9홀을 친 후 50분 내외의 시간을 쉬며 그린피에 포함된 금액만큼의 메뉴를 골라 점심을 먹습니다. 대개는 1,000엔 정도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더 비싼 메뉴를 고르면 차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점심시간으로 배정된 50분은 정상적으로 일부를 돌리는 시간을 50분 연장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즉 7분 간격으로 계산하면 대략 14팀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일본 골프의 각별한 재미 중에 하나는 9홀을 돌고 먹는 점심입니다. 왠지 느낌상으로는 골프를 2번 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여유로움도 느끼고 또 음식 맛도 대개는 좋아서 먹는 재미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일주일에 하루를 셀프데이로 운영하는 곳도 많고 아예 골프백은 골퍼가 내리고 신는 시스템을 가진 곳도 많습니다. 모든 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함이고 결국 골퍼에게 최고의 가성비를 주려는 골프장의 방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본 골프장은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골프 인구도 증가했다고 합니다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한층 더 플레이어가 줄어드는 것이 확실해졌고 특히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태어난 680만 명의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부터 골프를 그만두거나 줄이는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2025년 이후 일본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한국 골퍼를 유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 골프장 이용료는 특히 주중요금은 한국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일본 골프장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입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골프장을 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데 통행료가 다른 물가, 특히 그린피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오죽하면 그린피와 고속도로 통행료가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주머니가 팍팍해진 은퇴자와 평균 골퍼들은 멀리 있는 골프장을 그래서 피합니다. 버블이 터진 후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의 골프장의 운영이 더 어려워진 이유 중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블 경기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던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골프장들은 이제는 오히려 중소도시 근처에 있는 전혀 프리미엄스럽지 않은 골프장보다 싼 그린피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블의 위용과 스케일이 아직 남아있는 곳, 어쩌면 한국 골프장의 미래 향기도 살짝 맡아볼 수 있는 곳, 제 경험상으로는 썩어도 준치인 곳, 30년 전만 해도 부킹도 어렵고 엄청나게 비싼 그린피를 내고 간신히 구경할 수 있었던 프리미엄 골프장에서 귀한 손님 대접받으며 그것도 5만원의 그린피와 카트, 점심까지 포함된 진정한 가성비 럭셔리 골프가 가능합니다.
한국 골프라면 캐디피와 카트피만으로도 버블의 향기가 가득한 예전 럭셔리 프리미엄 골프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 골프장을 고르실 때는 우리에겐 너무 달콤한 버블의 향기를 쫓아가 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을 만드는 방법이라 확신합니다. 문득 지금부터 30년 후 대한민국 골프장에서는 어떤 향기가 날지 궁금해집니다.